프로세스고 과정이다 하는 것을 이제 중시해서 강의했는데 역시 여기에서 올해 시험에서는 이렇게 시험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문제 나오면 어때요? 맞춰주시면 되겠죠. 자, 그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이 여러분 교재 88쪽, 89쪽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아셔야 될 내용이 조금 전에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 금융론과 더불어서 의사 결정 분야라 그랬어요. 결정을 내려야 된단 말이죠. 할까 말까. 그때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전문가 분야의 도움을 받거든요. 왜 받습니까? 여기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이것도 학자들마다 아주 다양하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가장 대표적으로 세 가지 위험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위험? 보니까 법률적인 측면의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이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 12 이렇게 앞으로 배우겠네요. 법 갖고 시비 걸지 말아요. 예, 법 12 이렇게. 뭔데요? 법률적인 측면의 위험입니다. 부동산은 여러 가지 규제가 많다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공법적인 측면의 규제라든가 또 개인 상호 간에 여러 가지 분쟁이나 민원 이런 게 발생할 수 있죠. 사법적인 측면의 위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법률적인 측면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 공법적인 측면과 사법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자, 그러면 이런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것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위험을 최소화시키자. 그래서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법률적인 위험을 최소화시키려면 이미 이용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토지를 구입하세요. 이렇게. 이 오피스텔 짓는데 용도 변경해서 오피스텔 지을래요. 용도 변경이 안 되면요. 공법상의 규제 때문에. 그때는 당연히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이미 이용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토지를 구입하세요. 이런 것이 법률적인 측면의 위험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 자, 써놨으니까 그런 것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장 위험이다. 그래서 90쪽 메뉴에 써놨죠. 시장은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도 있고 또 오피스텔에 대한 공급이 어때요? 과잉되어서 과잉 공급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에 발생하는 위험이 시장 위험입니다. 그럼 이런 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시장 조사 이런 거 철저히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시장 연구, 시장성 연구 이런 걸 통해서 시장의 위험을 줄이도록 하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비용 위험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비용 위험은 공사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공사 기간이 연장되다 보면 공사비가 더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공사비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그럼 역시 공사비가 더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이런 비용 위험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랬을 때 이런 비용 위험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뒤에 다시 배우겠지만 최대 가격 보증 계약 이런 걸 체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업자가 시공사에게 이제 최대 가격으로 50억 줄 테니까 더 이상 청구하면 안 돼. 이게 뭐죠? 최대 가격 보증 계약입니다. 그럼 시공사는 어때요? 이 오피스텔 지을 때 그 위험을 자기가 떠나야 되겠죠? 그래서 시공사 측에서는 최대한 이 금액을 많이 받으려고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추가적인 비용은 더 안 들어갑니다. 왜? 50억 범위 내에 체결하는 거니까. 대신에 애초 공사비는 높게 책정될 수도 있어요. 뭐 때문에 시공사가 위험을 따르니까 그 공사비를 어때요? 처음 받을 때 많이 받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최대 가격 보증 계약 이런 것이 여기에 있는 어떤 거 비용 위험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있다는 것 정도는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위험과 관련해서 이런 측면의 위험이 있다. 지금은 뭐 막 개별적 구체적으로 외울 필요는 없고 이런 거 배우는구나 하는 정도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개발의 분류인데요. 자, 이 분류를 보기 전에 조금 전에 우리 개발의 과정 중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타당성 분석이라고 하는 거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근데 이 타당성 분석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 타당성 분석은 크게 다시 두 단계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시장 분석 이렇게 분석과 경제성 분석이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시장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자, 우리는 아까 여기 오피스텔 짓는다 하는 거 기억나시죠? 이 오피스텔을 짓는다고 했을 때, 저 오피스텔을 짓는 것이 시장에서 채택 가능한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이 어때요? 채택 가능성 여부를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 여기 있는 시장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서 오피스텔 짓는 게 채택 가능하다 하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럼 채택 가능하면 그 다음 저 오피스텔 지을 때 얼마의 비용이 들고 또 지어서 얼마의 수익이 생기겠는가 하는 걸 파악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경제성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장에서 채택 가능하다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수익성 여부를 평가해서 최종적으로 오피스텔을 지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의사 결정을 내리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경제성 분석이 된다 하는 것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시장 분석을 좀 더 세분화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을 때 시장 분석을 좀 더 세분화해서 단계를 나눠보면 거기에 지역 경제 분석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시장 분석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시장성 분석이라고 하는 표현이 보일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경제성 분석은 좀 더 단계를 나누면 타당성 분석과 투자 분석 이렇게 단계를 나누어 볼 수 있네요. 자, 지역 경제 분석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 오피스텔을 짓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오피스텔을 짓는다 그랬을 때 먼저 그 지역의 경제적인 상황부터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 지역의 인구는 어떻게 되고 있고 이 지역 사람들의 소득은 어느 정도며 소비 지출은 어떠하고 이런 것들을 먼저 파악을 해보는 거죠. 왜? 이런 것들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죠? 모든 부동산 수요에 다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 경제 분석을 통해서 거기 인구, 소득, 고용 등 모든 수요와 시장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분석 확인하는 거시적 시장 분석이다. 그것이 뭐다? 지역 경제 분석입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 분석을 통해서 이런 인구라든가 고용이라든가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일반적인 모든 부동산 수요와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파악을 해보니까 이 지역에서 인구가 계속 늘고 사람들 고용도 촉진되고 소득도 막 늘고 있어서 부동산에 대한 수요도 떼요. 막 증가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이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는 걸 알았는데 이 모든 부동산이니까 이 안에는 반드시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도 반드시 늘어난다고 보장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렇다 그러면 특정 유형의 부동산, 그 지역의 경제적 상황이 좋다 하는 걸 알았으면 그 다음에는 특정 유형의 부동산이 뭐가 되겠어요? 오피스텔이죠.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살펴보자 하는 것이죠. 그것을 알아보는 것이 뭐다? 시장 분석이죠. 자, 그래서 시장 분석을 하게 되면 특정 유형의 부동산인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파악해 볼 수 있어요. 파악해 봤더니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더 많아요. 와, 그러면 얼른 오피스텔 지으면 되나요? 그래서 제가 얼른 오피스텔 지었어요. 어디에서? 아까 노량진에서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 디자인은 끔찍하고 혐오스럽게 이렇게 지어놨더니 사람들이 아무리 오피스텔이 급해도 여기는 안 올래요. 이렇게 나가네요. 아니, 수요가 많다고 알았는데 그럼 제가 뭘 지금 아직 안 한 거죠? 수요가 많다는 걸 알았으면 이 대상 오피스텔이, 즉 대상 부동산이 시장에서 매매되고 임대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려면 어떤 위치에다가 어떤 퀄리티로 어느 정도 양을 어떤 디자인으로 공급을 해야 빨리빨리 분양되고 임대되겠는가 하는 걸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요가 많다 하는 시장 분석을 통해서 알았으면 그 다음에는 시장성 분석을 하라는 거예요. 그 시장성 분석은 시장에서 대상 부동산이 매매되고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조사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결론은 이 오피스텔은 이런 디자인이 아니고 이 위치에다가 이런 디자인으로 이렇게 지어야 분양이나 임대가 잘 될 수 있다는 걸 파악을 했네요.